어차피 대한민국 1% 기업인, 재벌, 정치인, 그리고 권력층, 여기다 슈퍼리치들은 이미 일요일 오후에 내일 나온 뉴스 신문 미리 보고요. 이미 일요일 저녁 때 되면 다음 주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날 출근하기도 바빠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출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체력이 좋고 의지가 강하고 다리가 길고 거기까지는 뭐 좋다 이거예요. 출발 선상이라도 같아야죠. 그래야 좀 게임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마이크가 튀거나 이런 증상이 없으신가요? 괜찮나요? 지난번에 일요일 이 라이브 할 때 마이크가 엄청 튀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 문제인 줄 알고 봤더니 삼성동 클럽 원 영상 보니까 그것도 튀더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포장마차에서 꼼장어 먹은 게 알고 보니까 전기뱀장어였나? 주인이 속였나? 그럴 리가 없는데. 더 비쌀 텐데. 네이버 뉴스에 휴대폰으로 뜨는 거 아니 이런 라고 할 때 이미 그들은 반나절 전에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좀 순화하자, 혹은 더 자극적인 단어를 붙이자, 이렇게 다 이미 이들은 다룬 거예요. 자, 6월 둘째 주 먼저 주간 날씨 볼게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죠. 슬슬 모기도 늘어나고 저같이 뚱뚱한 애들은 거의 3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에어컨을 켜고 사는데 이제 에어컨이 쾌속 냉방에 손이 갈 정도의 날씨가 됐다 이거예요. 6월 8일 월요일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전체가 이제는 등교를 시작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제 6월 초면은 뭐 방학 일정, 방학 숙제 선생님이 이번에 뭐 내줄까, 곤충 채집할래 뭐 이러고 있을 때 등교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등교하자마자 새로 바뀐 학년 친구들 사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전 학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 찾아가가지고 향수병도 서로 나누고, 이럴 틈도 없이 바로 시험이 들어갑니다. 6월 둘째 주 초반에는 전국이 때이른 더위를 계속 나타내다가 주 중반에 비 소식이 있거든요.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제주도와 전남지방을 시작으로 예상보다 2주 빠른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대요. 특히 장기예보 같은 거는 그냥 샤머니즘 수준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청와대 주례 회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구윤모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와대 주례 회동 끝나고 오후 2시에 식품안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날도 더워지고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자 라고 할 텐데, 이렇게 식품위생 얘기 나오면 차라리 간편식이 또 안전하다는 해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소외 취약계층 도시락이나 아니면 동네 급식소 같은데 쿠폰 주고 이런 것도 날이 더워지면 상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패킹된, 포장된 음식으로 준다? 이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식품위생 관련주, 간편식, 식품용기, 그 다음에 택배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한번, 만약에 우리가 식품안전위원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장 후반에 갑자기 왜 저런 게 저렇게 갑자기 오르지?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아는 거야, 기관 애들은. 6월 8일 월요일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번 결과보다 물론 더 하향이 되겠죠. 근데 나라별로 누가 얼만큼 많이 깎이는지, 누가 얼만큼 더 선방할 것으로 나오는지, 거기다가 글로벌 전체 성장 전망 대비해서 과연 언더퍼폼인지 아웃퍼폼인지, 우리나라의 스테이터스는 어떤지,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8일 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려동물 관련업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대요. 만약에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거나 반려동물 관련된 뭐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관련업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거기에 6월 8일 월요일날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합동 점검이 나오니까 잠깐 거기가 업무를 못하거나 기다리실 수 있다. 또 직접 이 업을 하시는 분은 물론 미리 협회 같은 데서 노티스를 받으셨겠지만 월요일 아침에 한 번 더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 문제 될 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소식으로는요, 독일의 산업 생산 나오는데 역시 이번에도 처참할 것으로 3월 달에 마이너스 9.2% 나왔는데 이번 4월 결과는 마이너스 15.5%가 컨센서스래요. 참, 아직도 이거 바닥이 어딘지를 뭐 모르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같은 날 8일 월요일에 유로존의 투자자 기대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소비 심리 지수, 투자 기대 지수 이런 어떤 심리 지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달 최신 지표거든요. 이것도 역시 처참합니다. 전달 5월 달에 마이너스 42% 나왔어요. 유로존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기가 재정위기 맞으면 여기는 사회적 갈등 올라오고, 여기 사회적 갈등 봉합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또 다음 6월 9일 화요일, 이날은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날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치 발표에 이어서 이날 화요일날 세계은행이 한국을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는 공식 뉴스가 보도자료하고 같이 발표가 됩니다. K 방역,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날 한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미 외국인들은 선행을 매매를 해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날일지, 아니면 신머니 무브처럼 가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세계은행이 선정한 긴급 의료 지정국가 한국, 여기에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도 아니에요. 대놓고 누가 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스크 1시간만 쓰고 있어도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9일 화요일, 이날 해양수산부 행사 중에서 이것도 역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보통 AP 리전이라고 하죠. 아시아 태평양하고 미주 지역 선박 안전관리 등급 우수 등급 획득한 것에 대한 시상 및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뽕이 막 차오르네요. 6월 9일 화요일, 다른 산업 일정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통주 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막걸리 수요가 많고 어느 식당이나 어느 시간대나 막걸리 한두 병 드시는 분들은 다 있는데, 그렇게 또 전통주 시장이 안 좋대요. 국순당 아시죠? 한때 100세주, 50세주 이런 걸로 엄청 잘 나갔잖아요. 저도 참 그때 50세주 많이 먹었는데, 그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18,000원 막 2만원 가던 게 지금은 3,000원. 그나마도 지금 상패 위기래. 이렇게 주류업계도 계속 그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전통주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요날 한번 국순당 주가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혼합주를 또 만들었는데, 왜 맥주 중에 코젤이라고 아세요? 코젤 다크도 있고, 커피하고 맥주 혼합한 거잖아요. 맥주 거품이 약간 카푸치노 거품 느낌이 나서 거기다 약간 계피가루 같은 거 카푸치노처럼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국순당에서 보고서 이제 따라 한다고 해서 아메리카노하고 막걸리를 섞어서 막걸리 카노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근데 술이 있잖아요. 뒷맛이 중요하잖아요. 커피하고 막걸리 섞었어요. 한 잔 딱 먹고 나면 그 막걸리 특유의 텁텁한 맛하고, 왜 커피 원두 오래된 거 내리면 떫은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걸리의 텁텁함과 커피의 떫은 맛이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남아 먹고 나면. 자, 6월 9일 화요일, 또 다른 정부 소식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도선사 수습생 선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도선사가 뭔지 아세요? 항구에 가면 배를 이렇게 정박하는데 이렇게 수신호로 해가지고 딱 맞춰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 도선사가 대한민국 평균 연봉 랭킹 3위인가 그래요. 거의 변리사급이야. 진짜 20년 전 월급이 2천만 원 월급이. 하여튼 그 도선사 시험이 6월 9일 화요일 날 있대요. 자, 6월 9일 화요일 날 해외에서는 1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1분기 그 정말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가 벌벌 떨던 그 시기, 거기다가 유로존의 GDP 성장률, 참 듣기만 해도. 일단 컨센서스 마이너스 3.2%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진짜 중요한 해외 행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한 1% 후반대.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역시 성장이 아닌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짙은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한 방에 서프라이즈 컷이라고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0에서 0.25% 구간금리로 거의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 돈을 갖다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놔야 돼. 마이너스 금리니까 추가 금리 인하는 배제한다, 이번 6월 FOMC에. 하지만 여기 연준 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향후
적정 금리를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2021년 내년까지도 현행 그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점이 많이 막 거기 몰려 있다. 그러면 시장은 역시 유동성의 향기는 항상 달콤하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6월 10일 수요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중대본 회의가 아침 일찍 8시 반에 있어요. 그리고 이날 정세균 총리 바쁘겠네요. 오전 10시에 또 이희호 여사 추모식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이 미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동작동 국립묘지 근처를 지나가는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교통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시커먼 차들이 경호 차량과 함께 움직이면서 내 앞길을 막아도 아, 이희호 여사 추모식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직업이 네티즌인데 내가 뭐라고 무슨 국무총리 일정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통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같은 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라고 해서 그날 노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있는데 이번엔 때가 때이니만큼 화상으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날 중요한 날이네요. 5월 고용 동향하고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3.8% 나왔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 실업률 보면은 희한한 게 하여튼 유달리 내 주변에 좀 못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느끼는 제 주변의 실업률은 한 15%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높아도 5% 이상 올라간 적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세계은행 자료에 이어서 이날은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하고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장 마감 전에 OECD 경제 전망 보고서하고 경기 선행 지수가 아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한 정도로 나올 거고 다른 나라들은 형편없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게 수출의 악영향이라고 해석하면 이제 막판에 기관 매도로 잡힐 것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 당분간 원화 표시 자산의 매력도는 높다 이렇게 해서 기관하고 외인 순매수로. 근데 아무리 OECD 세계 경제 전망치가 형편없이 나와도 지금 이제 시장 주변에 부동자금이 120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을수록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은 시장에 더 풀릴 것이다 이런 약간 안 좋은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5월 분이 나옵니다. 4월의 경우에는 3.3%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2.6%로 전달보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국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은 조금 낮게 유지가 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자, 6월 11일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이날은 국내 증시 또 이벤트 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최근 들어서 백오데이션으로 다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수를 강하게 땡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대가 조금 높다고 해서 이날은 풋이 확실하게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번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이제 민주유공자 오찬을 한대요. 6월 10일이 6.10 민주화 항쟁일이잖아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막 그 연세대에서부터 엄청나게 그 많은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었죠. 저 초등학교 때 이제 방배동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87년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랬는데 그 서울대 신림동에서 최루탄 쏜 게 방배동까지 날라와서 제가 눈, 코, 입 하여튼 모든 구멍에서 물을 다 흘리면서 막 집에 들어와서 막 괴로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 최루탄 맞은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더 힘들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주유공자들 오찬을 하는데 다 좋은데요. 사회적 갈등이나 국민 간의 어떤 분열이나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반일 이런 카드는 이제 더 이상은 좀 안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대학교 앞에 최루탄 쏘고 화염병 던지는 시위의 거의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토요일날 친구들이랑 신촌에 놀러 갔어요. 대학교 때. 근데 또 마침 그날 막 이제 무슨 또 기념일 해가지고 엄청 시위를 하는 날이었어요. 학생증 이만큼 무대기, 그 다음에 시위대 이만큼 무대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야 양쪽에.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높은 건물 5층인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또 오늘 뭐 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학생 측 여기 전경 측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가 아니라
먼저 정경 측이 쫙 갈라져 가운데가. 근데 정경 측을 뚫고 나오더니 또 이제는 학생 측이 여기가 또 쭉 갈라져 절반 정도가. 또 누가 일로 가 보니까 그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가 전경하고 학생들 그 가운데가 아니라 이 세로로 이걸 뚫고서 막 오토바이가 막 다니더라고요. 아, 역시 배달의 민족이 맞구나. 하긴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야, 민주하고 뭐고 간에 지금 짜장면 불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자, 6월 11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집니다. 사실은 그린 뉴딜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기업들은 체감을 하기는 좀 힘든 그냥 탁상 공론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번엔 뭔가 기업과 소비자와 시장과 금융권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진짜로 한번 고무될 만한 그 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회의 주관하고 나서 바로 점심때는 주한 유럽연합 대사관 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광화문에 포시즌스 호텔 있죠. 그래서 역시 광화문 근처에 의전 행렬이나 교통경찰들이 신호기를 막고 트고 하고 있어서 차가 좀 막히거나 이렇더라도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럽연합 외교관들하고 포시즌스에서 점심 먹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야 라고 일행들한테 한번 잘난 척 해주시면 어떻게 알았어? 초대받았어? 바빠서 안 갔지. 약간 허세를 마무리할 때 하는 헛기침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6월 11일 목요일 산업부 일정도 볼게요. 올해 2020년 5월분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이 나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며칠 전에 현대차 제네시스 GV80 디젤 엔진 결함 발표 나왔는데 다행히 5월 결과에서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을 때 잘만 팔리고 있을 때에 실적이 반영돼 있을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자동차도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유로존, 북미 이런데 수출 어마무시하게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부 일정 또 있는데요. 수소경제 홍보 TF팀이 있어요. 수소 충전소 이제 이런 거 지으려고 그러면은 약간 이거를 무슨 방패장이나 혐오시설처럼 지역 주민들이 인식해가지고 수소차 충전소 그거 저 뉴스 났는데 그거 불났던데요. 아유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우리 동네는 안 돼요. 제가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투리 되게 잘하는데 이날 6월 11일 날 목요일 날 산업부 수소경제 홍보 TF팀이 충남 아산시 주민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수소 충전소 견학시켜주고 수소 에너지가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 얘기했는데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 괴산 옆에 새로 만든 내포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 수소 충전소 설치는 이미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아산, 서산, 당진, 천안 맞네. 여기까지 추가해가지고 충청도, 충남에만 5곳을 만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수소 충전소 불나고 폭발 사고 나고 막 이래서 동네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동네 들어온다는 거 알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막 수용 거부하고 이러니까 환경부하고 이제 산업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렇게 TF팀에서 나선다. 근데 저희 시골은 그 충북 청원군 청주 바로 옆이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꼭 알려고 그래요. 약간 좀 뜸을 들여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 상황에 맞는 해답을.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아버지 고향 그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절대로 너의 본심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라고 교육을 시킨대요. 왜냐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어떨 때는 백제 땅, 어떨 때는 또 신라 땅, 뭐 이런 식이었어요. 막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 있어. 그때는 막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 을지문덕이 왔어. 그래서 을지문덕 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강감찬이 왔는데 거기서 을지문덕 하다 목 베이고 막. 근데 가만있어. 이거 충청향후에서 나 이거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충청향후에 여러분들,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저 본적 충북 청원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산업부 일정. 캄보디아하고 FTA 공청회를 엽니다. 캄보디아 사실
앙코르와트 이런데 코비드-19 전만 해도 관광객도 많이 가고, 거기 비록 약간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전통은 있습니다만 사람들 굉장히 또 개방적이고 외지인의 호의적이고, 그리고 문화유산이 같은 건 훌륭합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이날 6월 11일 목요일날 캄보디아하고 FTA 공청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웨덴 통상장관하고 화상 면담을 합니다. 한국하고 스웨덴은 아직 FTA 체결 전인데요. 스웨덴 아시죠? 보보. 볼보와 이케아의 나라. 요즘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차가 다 안전하지만 예전에 볼보는 진짜 튼튼한 차로 유명했거든요. 그 아성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게 그 볼보에서 나오는 SUV 중에 XC90,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매 대수가 뭐 몇만 대인데 XC90 탑승자 중에 사망자가 지금 0명,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안 나왔대요. 아니, 물론 벤츠, BMW에 비해서 이제 판매 대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XC90 차량 사고에서 사망자가 지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케아와 볼보의 나라 스웨덴이랑 화상 면담을 가집니다. 이 스웨덴이 유럽 국가 중에서 거의 독일을 넘어설 정도로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고, 전체 아마 경제 비중에서 50%가 넘는 제조업 비중을 가진 나라예요. 유로존은 대부분 막 관광이나 자원 같은 걸로 대충 이제 배짱이처럼 이제 사는데 스웨덴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정부 일정 마지막으로는 농림부 김현수 장관이 소비자 단체장 간담회를 이날 갔는데, 일단 지금 자영업자들하고 지역상권 같은 경우에는 재난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숨통은 일단 트였어요. 근데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건 아니고 진짜 숨을 못 쉬다가 겨우 숨만 한번 트였어.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소비 수요가 온라인 위주로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소비자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도 같이 좀 공유를 할까 해서 농림부 김현수 장관이 소비자 단체장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래도 신선식품만큼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판매자하고 상담해보고 사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 혹은 또 관계자 가족분들 계시면 6월 11일 목요일 날 농림부 김현수 장관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재래시장의 어떤 그 주먹구구식 뭐 상술이라든가 아니면 불친절 뭐 이런 거 이해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친절하고 그 다음에 원칙 지키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민도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장사하신 분들이라 그런 게 몸에 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자, 6월 12일 금요일로 갑니다. 이날 주식시장에 또 큰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준가가 되는 코스피 200 선물 있죠. 그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여기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이거 이미 거래소에서 공시 다 했고요. 코스피는 11개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은 14개 교체가 됩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는 보시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6월 10일 금요일날 경제지표로는 5월 수출입 물가가 공개되는데, 수출입 물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수출은 전달에 5.9% 하락했는데 5월 결과, 이번 나오는 결과는 1.6%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폭이 그래도 4분의 1 줄었네. 그 다음에 수입은 14.1% 하락해서 이달 5.1%로 역시 한 3분의 1 정도로 하락폭이 축소됐을 것으로. 기재부가 오전에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갖고 정책점검회의도 같이 엽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 뉴 딜이 됐던, 지금 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까지는 아니고 노란불 들어온 상태에서 기초소득이 됐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저렇게 실물 경제를 너무너무 앞서가 버린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런 데에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스노우볼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을 최소한 정당화라도 시켜주려고 그러면 가시적인 정책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 금요일이 또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입니다. 기념식을 하는데 과연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념식 자리에서 그래도 한국은행 창립 기념식 연설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근대화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세세한 워딩이 앞으로 경기 판단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그럼 안 좋게 보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의지가 약하냐 강하냐, 이런 식의 약간 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공정위에서는
선불식 할부 거래, 상조나 뭐 다단계 뭐 이런 거 있죠. 그 선불식 할부 거래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해요. 솔직히 공정위에서 손대는 거는 조금 자유시장주의답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하도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가 나면 그게 바로 민생에 직결되니까. 와, 6월 12일 날 금요일 날 행사가 많네. 공정위에 이어서 한국은행에서 이날 해외경제 포커스 자료를 발간하는데, 코비드-19 사태에 따른 미국 기업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때 미국 그 회사채 정크 등급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경고음이 일어났다가 미국 연준에서 그걸 바로 진화에 나섰죠. 그게 서프라이즈 컷의 배경이 됐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해외 주식들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해외 주식의 80%가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시니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코비드-19 사태로 미국 기업 부실화 가능성이 어떠냐라고 자료가 나오면 분명히 언론에서는 쓸 겁니다. 그거를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6월분이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산업, 제조업, 물가 지표가 한두 달 정도 지연 데이터인데 비해서 심리, 투자자 심리, 소비자 심리 등등 이런 심리 지표는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달의 지표입니다. 6월분이 나오는데 전달 72.3에서 이달 76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100이 돼야 장밋빛 정도의 투자 심리, 소비 심리가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100에서 아직 한참 멀죠. 72.3이니까. 이날 사실은 발표가 하나 있어요. 집에 수험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삼촌팬, 이모팬, 이런 아이돌의 팬인 분들은 뭐 눈여겨보시면 좋을 소식이 뭐냐면, 산업부하고 문화체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한류 박람회가 있는데,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전적으로 완전 100% 온라인으로 글로벌 한류 박람회를 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이제 공공기관이 안 하니까 금요일날 미리 내일 이걸 합니다 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일정 같은 걸 쭉 공개를 해요. 사실은 요즘 세대는 다 유튜브하고 이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라인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하고 해외 바이어가 1대1로 화상 상담도 하고, 보통 박람회 하면은 이렇게 큰데 뭐 킨텍스 이런 데 모여가지고 부스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아니라 코비드-19 때문에 미래가 더 빨리 온 거예요. 완전 100% 온라인으로만 바이어 상담도 하고, 개막식도 오픈 행사도 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FNC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관입니다. 홍보대사로 AOA하고 FS9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대요. FNC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잖아요. 오후 6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애가 갑자기 토요일날 엄마 나 친구네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오면 안 돼? 아니면 그렇게 토요일 오후 6시쯤 돼가지고 막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을 자꾸 들어가, 핸드폰을 들고. 애가 평소에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9시만 되면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할 때쯤 되면 자는 애가 그날은 막 밤 12시까지 막 세수하고 막 오고 자기 공부한다고 막 이래. 그럼 좀 약간 욕을 보는 게 아닌가. 오늘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